인천국제공항의 출발 게이트 앞에서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이미 지났고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는 아직도 노인 여성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 노인 여성은 전쟁 참전 용사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뻔한 상태였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도왔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작스러운 비상방송이 터져나왔다. 모든 승객 여러분, 긴급 상황으로 인해 공항이 폐쇄됩니다. 모든 비행이 취소되며 외부 출입이 금지됩니다. 지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은아, 왜 아직 안 왔어? 가족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공항 전체가 고립된 섬처럼 변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여기 갇혔고 숨겨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2년째 연애 중이었다. 민지는 26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로 지은의 삶의 빛을 가져다준 존재였다. 그러나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사람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은은 이번 비행으로 고향 부산에 가서 가족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 모임에서 그녀는 소개팅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봐라는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공항 로비에 앉아 있는 동안 지은은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비행기 놓쳤어. 공항 폐쇄됐대. 여기 같았어. 민지의 답장이 즉시 왔다. 나도 공항에 있어? 너 보내려고 왔었어. 어디야?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민지가 공항에? 왜? 그녀들은 헤어질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들을 억압했다. 노인 여성, 김할머니는 지은의 도움에 감사하며 옆에 앉아 있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 같은 늙은이가 왜 이런 데서 쓰러졌는지. 전쟁 때부터 몸이 약해져서 김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젊었을 때 남장 여자로 전장에 나섰다고 했다. 그때 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갔어. 전쟁 끝나고 돌아와 보니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군.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김할머니의 삶이 자신의 거울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공항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폐쇄 기간은 최소 24시간입니다. 숙소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민지가 여기 있다면? 그녀는 민지를 찾기 위해 로비를 돌아다녔다. 멀리서 민지의 모습이 보였다. 짧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지은은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항에서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괜찮아. 그녀들은 가볍게 포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오빠의 전화였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걱정하시네. 그 소개팅 남자도 기다리고 있어.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민지에게 속삭였다. 나 어떻게 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기다리자.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시간이 흘렀다. 공항 내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지은과 민지는 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 가족 모임 때문에 가는 거였지? 그 소개팅 민지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안 할 거야. 하지만 가족 압력이, 너도 알잖아.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가족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더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믿었다. 김 할머니가 다시 다가왔다. 두 사람 연인인가 봐. 지은은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랬어. 숨기고 살았지? 하지만 결국 후회했어.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왜 숨겨야 할까? 왜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까? 밤이 깊어지면서 공항은 조용해졌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숙소로 배정된 방으로 갔다. 그 방은 공유 숙소였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 폐쇄가 끝나면 나 가족에게 말할까 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 다음 날 아침 공항 폐쇄가 연장되었다. 지은의 가족 전화가 쏟아졌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너 왜 안 오는 거야? 아버지가 화나셨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공항 폐쇄 이틀째,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녀는 민지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주위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 폭풍 때문에 가족을 못 보겠네. 누군가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가족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족 모임은 그녀에게 압박이었다. 민지가 커피를 건넸다. 지은아, 어제 내 말 진심이야? 가족에게 말할 거라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김 할머니 이야기 듣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동성애는 그 완벽함을 깨뜨리는 요소였다. 갑자기 지은의 핸드폰에 영상 통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이제야 봤네. 공항에 갇혔다며? 언제 올 수 있어? 화면 너머로 가족들이 보였다. 아버지, 오빠, 그리고 그 소개팅 남자. 이분이 내 소개팅 상대야. 박 선생님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급히 카메라를 돌려 민지가 보이지 않게 했다. 엄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폐쇄 연장됐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회사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 안 하니? 이 나이 되면 그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빠, 나 나중에 이야기할게. 통화가 끝난 후 민지가 물었다. 왜 안 말해? 지금이 기회잖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무서워. 아빠가 나를 버릴까 봐,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봐. 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것이 두려웠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김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공항 내에서 산책 중이었다. 아가씨들, 어제 이야기 이어서 할까? 김 할머니의 과거는 충격적이었다. 전쟁 후 나는 그 여자를 찾아갔어. 하지만 그녀는 가족 때문에 나를 떠났지.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후회. 매일 해.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선택이 미래의 후회를 만들 수 있었다. 오후에 공항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누군가 폐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은과 민지는 그곳을 피했다. 대신 그들은 공항 내 도서관으로 갔다. 제9, 지은은 책을 펼쳤다. LGBT 관련 서적이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오빠는 진보적이었지만 부모님은 아니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결심을 굳혔다. 민지에게 말했다. 내일 가족에게 말할게. 영상통화로 하지만 그 밤 악몽이 찾아왔다. 꿈에서 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냈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깨어나 보니 민지가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해야 해. 셋째 날 공항 폐쇄가 계속되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중요한 이야기 있어. 하지만 통화 중 신호가 끊겼다. 폭풍 때문이었다. 지은은 좌절했다. 그때 민지가 제안했다. 편지 써보자. 나중에 보낼 수 있게. 지은은 노트북을 열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민지와 사랑해요. 편지를 쓰는 동안 지은의 마음속 갈등이 폭발했다. 왜 나만 이런 선택을 해야 해? 왜 사회가 나를 강요해? 그녀는 울면서 썼다. 민지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안내가 울렸다. 폐쇄가 부분 해제됩니다. 일부 비행이 재개됩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집으로 갈까? 아니면 민지와 함께 할까? 김할머니가 마지막 조언을 했다. 아가씨,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지 마.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가족의 전화가 다시 왔다. 오빠였다. 지은아, 너 요즘 민지랑 자주 어울리지? 그 애 여자친구 있대. 지은은 충격받았다. 오빠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공항 폐쇄 사흘째,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부분 해제 소식에 사람들은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일 수 없었다. 민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자유였다. 우리 그냥 서울로 돌아갈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 모임은 이미 끝났을 테지만 설명은 해야 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였다. 어머니, 지은아, 이제 올 수 있니? 아버지, 빨리 와라. 이야기할 게 많다. 오빠, 너 숨기는 거 있지? 지은은 오빠의 메시지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회사 동료를 통해 들었을 터.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오빠가 의심해. 이제 피할 수 없어. 김할머니가 다가와 앉았다. 아가씨들, 이제 선택의 시간인가 봐. 그녀의 눈에는 지혜가 빛났다. 나는 선택하지 못해 후회했어. 너희는 다르길 바래. 지은은 김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김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야. 지은은 마침내 영상 통화를 걸었다. 가족 전체가 화면에 모였다. 모두들 들어봐요. 저 이민지와 연애 중이에요.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언제부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2년 됐어요. 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집에 오지 마,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치료받아야 해라고 말했다. 오빠는 생각해볼게 라고만 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내가 용감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공항에서 빠져나온 후, 지은은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다. 민지와 함께였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라고 넌지시 말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민지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나도 위험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매일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메시지로 반성하라고만 보냈다. 어느 날 오빠가 서울로 찾아왔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만난 오빠는 의외로 이해했다. 나도 친구 중에 게이 있어. 하지만 부모님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오빠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민지, 그의 가족이 알아. 내가 커밍아웃한 것 때문에 민지 부모님이 화났대. 민지는 그날 저녁 지은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나를 집으로 부르셨어. 결혼하라고.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가지마, 우리 함께하자. 하지만 민지는 고민했다. 나도 가족이 소중해. 너처럼 용감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 말은 지은에게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녀들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너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의 외침에 민지는 울었다. 아니. 하지만 선택이 어려워. 다음 날 지은은 혼자였다. 민지가 집으로 갔다. 그녀는 김 할머니를 떠올렸다. 공항에서 만난 그 노인이 준 용기. 지은은 김 할머니에게 연락했다. 할머니, 어떻게 버티셨어요? 김 할머니의 답,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이유였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LGBT 권리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비슷한 사연을 공유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싸워야 해. 지은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 민지가 돌아왔다. 부모님과 싸웠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커밍아웃 후 한 달,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가족과의 단절, 직장의 압력, 사회의 편견,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그녀들은 매일 싸웠다. 왜 나 때문에 내 가족을 포기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대꾸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현실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소문이 따라왔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이 문제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솔직히 대답했다. 아니요. 제 능력으로 판단해주세요. 다행히 합격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이어졌다. 오빠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만났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아프셨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저도 아파요. 하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만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너 같은 딸 없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부모는 그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남자 만나 결혼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각자 가족으로 돌아가.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내 진심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 밤 그녀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배신감과 사랑이 뒤섞였다. 김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이제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 아가씨, 잘 지내.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사랑은 싸움이다.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새겨들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그녀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자이티 회사 레즈 커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악플이 쏟아졌다. 역겹다. 정상 되돌려라. 지은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했다.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부모님께 다시 말할게. 너와 함께 할게. 그녀는 집으로 가서 커밍아웃했다. 부모의 반응은 격렬했다. 나가. 민지는 쫓겨났다. 지은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우리만의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내가 버틸게 라고 했지만 부담이 컸다. 그녀들은 함께 일자리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풀렸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 왔다. 지은아, 밥 먹었어? 작은 변화였다. 오빠는 부모님 설득 중이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건강히 지내. 변화의 조짐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결혼은 불가능했다. 법적 보호가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은 김 할머니의 장례식에 갔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떠났다. 유언, 사랑을 위해 살아라의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녀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지은과 민지는 여전히 함께였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새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고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라는 마음이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가끔 방문했다. 민지 씨, 밥 잘 챙겨 먹어요. 작은 배려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생일에 전화를 걸었다. 건강하냐? 그 한마디가 지은을 울렸다.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부모님이 결혼식을 제안했다. 아니, 동성 결혼은 아니지만 가족 모임을. 너희 둘을 인정할게. 민지는 감격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오랜 갈등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회는 여전히 하어시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우리가 왜 싸워야 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변화를 위해 라고 답했다. 그녀들은 데모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내부 갈등도 있었다. 지은은 아이를 원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하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입양, 대리모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생각하자라고 했지만 지은은 조급했다.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되었다. 김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지은은 결단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그녀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돌아온 후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공항에서의 이야기, 커밍아웃의 여정. 숨겨진 진실지라는 제목으로. 출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공존했다. 하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사랑을 숨기는 게 옳은가? 이 선택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